이랬던 제 모습이 이렇게 변하기까지 화장부도 바꿔보고 피부과도 가보고 시술도 받아보고 좋다는 건 거의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피부는 겉에서만 관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랬던 피부에서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그리고 여드름이 반복되는 분들이라면 왜 식단을 먼저 봐야 하는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큰 효과를 본 방법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이 풍부한 고기 중심 식단으로 바꾼 거예요. 특히 저는 피부 때문에 카니보어 식단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부뿐만 아니라 몸의 염증 반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드름이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화장품이나 시술만 볼 게 아니라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여드름은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몸 안에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과 염증 반응을 자극하면 그 영향이 피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드름이 올라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부가 더러워졌나? 화장품이 안 맞나? 피부과를 또 가야 하나? 물론 외부 관리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드름이라면 진짜 봐야 할 건 피부 표면이 아니라 몸 안의 염증 환경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앤서니와의 인터뷰를 보여드렸죠. 그때 앤서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s going to increase inflammation, Yep. both from the toxins in the grains as well as shutting down your ketosis. So again, ketones block NLRP3 inflammasome, so you reduce your inflammation. You stop producing ketones because you started eating rice, and now you don't have that blockade to the inflammation. Your inflammation goes up. Yeah. And so people find that they're much more stiff and sore in the coming days, so their recovery is a lot worse. 케톤은 NLRP3 염증 소체를 차단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넘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피부와 염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케톤이 뭔지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하면 몸에서는 케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BHB, 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입니다. BHB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케톤체 중 하나예요. 케톤체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역할이에요. BHB는 뇌, 심장, 근육 같은 조직으로 이동해서 ATP,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신호 역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NLRP3인데요. NLRP3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 있는 염증 경보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몸 안에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세포가 손상되거나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이 경보기가 켜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염증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잠깐, 우리 몸이 스스로 염증 물질을 만든다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염증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염증은 우리 몸을 수리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베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상처 부위가 빨개지고 붓고 뜨겁고 아픈 이유가 바로 이 염증 때문이에요. 이런 염증 반응 덕분에 상처 부위로 면역세포가 모이고 세균을 제거하고 손상된 조직을 치우고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증 자체는 원래 필요한 반응이에요. 문제는 이 염증 신호가 잠깐 켜졌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계속 켜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 설탕, 과당음료 이런 것들을 마시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면 인슐린도 크게 자극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대사 스트레스가 반복되면서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있는 화재 경보기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리는 거예요. 원래 위험할 때만 울려야 하는 경보기가 계속해서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몸을 보호하려던 반응이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우리 몸을 지치게 만들고 오히려 염증 반응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BHB, 바로 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케톤체인 BHB는 염증 소체가 과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경보장치가 너무 예민하게 울리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단이나 키토, 카니보어 같이 이런 식단을 하게 되면 피부가 좋아지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혈당이 안정되고 인슐린 자극이 줄어들고 지방 대사가 활성화되면서 케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케톤체가 단순히 에너지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드름의 원인이 탄수화물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호르몬, 수면, 스트레스, 장 건강, 유전, 화장품, 피부 장벽, 약물, 생활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줘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드름은 피부 바깥에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대사 상태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 탄수화물, 과당, 곡물 위주의 식습관을 유지하게 되면 인슐린뿐만 아니라 IGF-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IGF-1은 피지 분비, 각질세포 증가, 모공 막힘과 연관되어 있고 이 과정은 여드름 발생과 연관될 수 있어요. 실제로 2007년 미국 임상영양저널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여드름이 있는 15세에서 25세 남성들을 대상으로 저혈당 식단을 12주간 진행했을 때 여드름 수와 인슐린 민감도에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핵심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식습관이 우리의 피부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여드름이 올라오면 계속 피부 표면만 봤어요. 화장품을 바꿔야 되나? 클렌징을 더 꼼꼼히 해야 되나? 아니면 피부과 시술을 받아야 되나?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나서 깨달았어요. 피부는 결국 몸 안 상태를 반영한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피부를 위해서 카니보어 식단을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건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이 풍부한 고기 식단을 했을 때 피부가 훨씬 더 안정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살코기만 먹는 고단백 식단이 아니라 지방이 풍부한 고기입니다. 왜냐하면 카니보어의 핵심은 단백질 폭탄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대사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방이 풍부한 소고기, 계란, 버터 이런 음식들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 밀가루, 정제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아예 피하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피부를 위해 가장 먼저 볼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화장품을 바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매일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먹고 있는가, 내 몸을 계속 염증 상태로 만들고 있는가, 내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상태인가, 이 세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물론 피부과나 화장품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심한 여드름, 흉터, 감염, 호르몬 문제 이런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드름을 겪고 있다면 피부 겉만 관리하기보다는 식단을 같이 바꿔보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드름을 줄이고 피부를 안정시키고 싶다면 피부 겉만 볼 게 아니라 혈당, 인슐린, 염증, 지방 대사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카니보어 식단을 시작했고 실제로 제 피부도 많이 달라졌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어떤 음식을 먹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제 인스타그램도 참고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레보였습니다.